박민정의 사인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지 조금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의 매출은 2022년 말 이후 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2022년 말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때 오픈 AI의 챗GPT가 처음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반도체 시장의 판도는 바뀌었습니다. 챗GPT가 등장한 이후부터는 AI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는 반도체로 수요가 집중됐고요. 이 AI 모델 훈련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고성능 GPU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 선도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죠. 오늘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기조연설을 2시간 넘게 진행했습니다. 매년 점점 더 기조연설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올해는 거의 최장 시간이었는데요. 오늘도 매년 그랬듯이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비록 이날 연설이 하락하고 있던 엔비디아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지는 못했지만요. 주목할 부분은 꽤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과거에 2년마다 새로운 칩을 발표를 했었지만 2022년 말 AI 붐이 있었던 이후로 매년 신제품을 공개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죠. 그리고 올해는 예상했던 대로 블랙웰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블랙웰 울트라,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AI 칩인 베라 루빈을 발표했습니다. All right, so first, our roadmap. We're now in full production of Blackwell. Computer companies all over the world are ramping these incredible machines at scale, and I'm just so pleased and so grateful that all of you worked hard on transitioning into this new architecture. And now,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we'll easily transition into the upgrade. So we have the Blackwell Ultra, NVLink 72, and so you're gonna, now that we have the same architecture, we'll just kind of gracefully glide into that, and that's called Blackwell Ultra, okay? So that's coming second half of this year. The next click, 1 year out, is named after an astronomer, and her grandkids are here. Her name is Vera Rubin. She discovered dark matter. Okay, yep. Vera Rubin is incredible because the CPU is new. It's twice the performance of Grace, and more memory, more bandwidth, and yet just a little tiny 50-watt CPU is really quite incredible. Okay, and Rubin, brand new GPU, brand new memories, HBM4. Basically, everything is brand new except for the chassis. And this way, we could take a whole lot of risk in one direction and not risk a whole bunch of other things related to the infrastructure. 네, 영상으로 멘트를 직접 확인하셨지만 보다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블랙웰 울트라부터 보겠습니다. 이 블랙웰 시리즈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인데요. 블랙웰 울트라는 기존 블랙웰 대비해서 1.5배 더 높은 성능을 자랑합니다. 기존 블랙웰보다 초당 더 많은 토큰을 생성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울트라를 사용하면 AI 모델이 더욱 더 빠르게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익성도 훨씬 더 높습니다. 블랙웰 이전 버전인 호퍼 세대가 있는데요. 이 호퍼 세대 대비해서 최대 50배의 수익, 50배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한 젠슨 황 CEO입니다. 그리고 블랙웰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에 출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죠. 그러면서 젠슨 황 CEO는 엔비디아가 현재 전 세계 상위 4위까지 차지하고 있는 클라우드 기업들이 이전 세대인 호퍼를 도입했을 때보다 지금 블랙웰을 3배 더 많이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수익성은 더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드디어 베라 루빈도 베일을 벗었습니다. 차세대 GPU 시스템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베라 루빈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베라라는 이름의 CPU가 있고요. 그리고 루빈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GPU 디자인입니다. 이 베라 루빈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여성 천문학자인 베라 루빈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지었습니다. 우주의 암흑 물질을 연구했던 사람이라고 하네요. 젠슨 황은 정말 검정색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베라부터 확인해 보면요. 엔비디아 최초의 커스텀 CPU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푸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기존의 엔비디아는요, 이 CPU가 필요할 때 ARM의 범용 설계를 사용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직접 설계를 한 겁니다. 이렇게 퀄컴과 애플처럼 맞춤형 ARM 코어를 개발한 기업들은 이를 통해서 성능을 더욱더 최적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그레이스 블랙웰 작년에 공개했던 칩인데요. 이 그레이스 블랙웰보다 여기에서 사용된 CPU보다 2배 더 빠르다고 엔비디아 측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루비는 어떨까요? 루비는 GPU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AI 모델의 추론 작업에서 50페타플롭스 수준의 연산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운데 블랙웰과 비교해 볼까요?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20페타플롭스의 연산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랙웰 대비해서도 2배 이상 성능이 향상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루비는 288GB의 초고속 메모리를 지원하는데요. 이건 AI 개발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양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베라 그리고 루비는요, 내년 하반기부터 출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젠슨 황은 또 딥시크의 등장에 대해서도 여전히 여유로운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는데요. 딥시크 R1 모델이 적은 양의 칩을 사용했기 때문에 향후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서 계속 나왔었죠. 하지만 젠슨 황은 오히려 엔비디아의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딥시크 모델은 결국 추론, 리즈닝을 기반으로 작동하는데 오늘 발표한 새로운 블랙웰 울트라 그리고 베라 루빈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추론형 AI 모델에 최적화되도록 설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AI 모델이 더 많은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할수록 이렇게 엔비디아 수요,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는 더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올 초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딥시크 모델이 출현하면서 시장에서 우려가 번졌을 때 오히려 우리 엔비디아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때와 같은 태도를 고수한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추론, 리즈닝이라는 것이 AI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젠슨 황도 이제는 AI 추론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형 칩들도 이 추론 시대를 위해 설계됐다고 밝혔죠. 추론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사고방식과 비슷한 과정으로 생각을 한다는 건데 AI가 답을 내놓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서 결론에 지속적으로 도출을 한다는 거죠. 딥시크의 R1도 마찬가지고요. 오픈 AI 그리고 구글 같은 최신 AI는 모두 이 추론 모델을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추론 모델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브랜드의 이름을 다이나모로 변경했고요. 오픈소스로 출시했습니다. 다이나모는 이전 추론 솔루션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수준의 추론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발전하면 비로소 에이전트 AI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에이전트 AI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행동까지 하는 완전 자율 AI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완전 자율화된 AI 비서나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에서의 핵심 기술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 기대했던 대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AI 모델도 공개했습니다. 로봇 개발을 위한 AI 모델 아이작 시리즈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그루트 N1이라는 것을 공개했어요. 그루트 N1은 세계 최초의 범용 휴머노이드 추론 모델입니다. AI 로봇이 인간에 가까운 사고를 할 수 있고 또 동작을 인간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구현할 수 있는 AI 모델이죠. 로봇 개발자들에게 이것은 개방형으로 제공된다고 하고요. 젠슨 황은 이 파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범용 로봇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그리고 아이작 그루트 N1을 통해서 AI가 로봇 산업의 새로운 국면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젠슨 황 CEO의 기조 연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거의 전 세계가 AI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AI의 연산에서 요구사항이 더욱더 많아졌고요. 사실상 초가속, 하이퍼 액셀러레이티드 된 상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 시장에서 기대했던 다양한 신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인 엔비디아. 비록 오늘 주가 방향을 돌리지는 못했지만요. 이 같은 AI 초가속 시대에서 여전히 우리는 1위다라고 이야기하는 젠슨 황의 자신감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국내장까지 어떤 영향 줄지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사인은 여기까지입니다.